지난 일요일엔 하루 쉬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적천수 간지청론장 중에서 양승양이 양기창, 최여행정 안동이라고 해서 편이 있어요. 이 편은 무슨 뜻이냐면 양기가 타다,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양기가 양의 자리에 있으면 양기가 창한다. 아무래도 번창하겠죠. 창성할 창자니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운에서 행운 이거 로정정자예요. 네. 행운에서는 편안하게 흐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행운이 대운에서 편안하게 흘러줘야만이 좋지. 그걸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기가 강하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철조 선생의 특수한 또 설명을 한번 좀 들으실까요? 철조 선생은 그랬어요. 육양계양, 육양은 육양이란 뭘까요? 갑병, 무경임 이라는 소리죠. 육양. 갑병, 무경임, 육양계양. 육양이 저거죠. 동방과 남방을 양이라고 그러고 서북을 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간무경이 아니고. 자, 임 선생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한번 봅시다. 임시가 말하였다. 6가지 양은 모두 양이다. 자인진만이 순수한 양이 아니고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양이 차갑고 따뜻한 것만 논하면 된다. 서북은 차고 동남은 따뜻하다. 그러니까 육양에 대해서 논하지를 말고 자인진에 대해서 순수하다라는 건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왜 부정을 하시냐면 여기 지금 유시주에 보면, 그러니까 원문, 원주, 또 그리고 증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써놨냐면 임시주, 유시주, 원문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원주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육양지위, 육양의 6가지 양의 자리는 독, 아주 유일하다는 거예요. 독, 자인진이 양방이다. 유일하게 자인진이 양방이다. 자인진이 양방이다 했고, 위, 양의지 순수하다. 이것이 오양이 거기에 거하면 만약에 약시 왕신, 왕신과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운에서 순수하게 가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임선생께서는 그걸 부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인진만이 순수한 양이 아니라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양이 차고 따뜻한 것만 논하면 된다. 서북은 차고 동남은 따뜻하니, 만약에 신술자가 모두 있으면 서북에 차가운 양기가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행운에서 묘사미, 동남의 따뜻한 음의 기운이, 따뜻한 음의 기운이에요. 묘사미가 음이니까, 묘사미가 음이니까 따뜻한 기운이다. 만약 인진오가 모두 있으면 동남의 따뜻한 양의 기운이니, 필요한 것은 행운에서 서북 쪽에 유해축이 차가운 양의 기운이 만나는 것이라 했다.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왜? 했다라면 내가 평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요. 것이다. 이따 강의 끝나고 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의미로 예를 들어놨으니, 만약에 일주에 용신이나 시신이 혹 목화토라면 이것은 동남의 따뜻한 양이니,
세운에서 역시 마땅히 서북의 음수, 음목, 음화를 만나야만이 능히 시신과 용신을 생조함으로 마치 주고받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만약 세운이란 대운이에요. 세운이 서북의 양수, 양목, 양화를 만나면 즉 외로운 양이 되어 생할 수가 없으니 억지로 시신을 생조시킨다 하여도 역시 또 떨어지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저 험한 것을 면하고 평탄한 것만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네. 만약에 세운에서 서북쪽 양수 양목을 만나면 그런다는 거죠. 네. 따뜻한 양의 국에 이와 같이 하였으니 차가운 양의 국도 역시 마찬 이와 같다. 그런데 이런 걸 뭐 쭉 설명할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철조 선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설명해 놓고 예시하는 사주를 여기다 딱 집어넣고 그거에 아구가 맞게 해서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양의 기운, 양의 자리 이렇게 했는데 사주에서 과연 뭐가 양의 자리인지를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해요. 차역 해서 자 34번 자 계사 병직 병호 경이 이거 따뜻한 저 지지가 네. 경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네, 따뜻한 쪽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강한지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인호 반합을 하고 있고 이게 왕지니까 수로도 반합을 하지만 이 왕지가 낀 것은 인만 있어도 이건 반합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가 강했겠죠. 저는 화 얼마인지 우리 정단 선생님 화 지수법을 한번 볼까요? 화가 뽑아놓으신 게 화가 화 6.1이네요. 제일 강해요. 화가 제일 강해요. 와 이게 3.0이고요. 이게 1.3이잖아요. 그럼 4.3. 요석의 화, 요석의 화. 다 치면 6.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철조 선생은, 금을 용신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화가 강한데 금을 쓸 수 있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보면, 이렇게 연주에 있는 건 용신으로 잘 쓰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화채, 수금용조예요. 정단명리에서는. 그리고 이거 수용이에요. 금이고. 대운을 적어볼까요? 을묘, 갑인. 보세요. 대추. 임자, 신해, 경술. 이렇게 되면 수용신 맞죠? 이때까지는 힘들었겠죠? 아주 정확하게 목이 오니까. 예, 화가 강한데 오니까. 그래서 화채, 수금용조의 수가용신이에요. 금운이 오기 전에 가요. 왜? 인옷을 화국을 이어서 간다는 거죠. 끝난죠. 예.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은 넘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용신을 뽑아놨죠. 정단 선생 방식으로 해서 수용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감기. 오늘은 날씨가 더 추워져갖고, 감기 안 나네. 자, 그럼 철철 선생 뭐라고 그랬을까요? 차는 동방지 양난이라. 동쪽에, 동남지. 왜냐면, 이건 남이고, 이거는 동쪽이니까요. 그럼 결국은 사오는, 미는 남쪽이고, 인지는 동쪽이라는 거죠. 이래서 벌써, 동남쪽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난이라. 양이면서 따뜻하다. 따뜻하다는 것 중에 불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불화 안 써도 돼요. 나리를 써도 따뜻할 날짜예요. 양난이라. 천간, 금수라. 이렇게. 있죠? 네. 천간으로 이렇게 따뜻하니까 금수로 흘러줘야죠. 사호, 묵은. 마치 뿌리가 없는 것 같다. 같을 사예요. 호라고 해서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이에요. 사호, 묵은. 뿌리가 없는 것 같지만 이라는 거죠. 무자는 약자를 썼어요. 월지에 반가운 것은 월지, 희, 월지, 진토라. 이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진토가. 여기 지금 보세요. 진토하는 일은 설화, 화를 설해요. 그 다음에 축수, 물을 조정해요. 생금, 세 가지를 하잖아. 네. 그래서 경금이 괴, 걸린다는 뜻이에요. 괴각봉생이라. 뿔 끝에 걸려서 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위태로운데, 걸게자예요. 뿔에 걸려갖고, 위험스러운데, 생을 만났다. 귀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화세 속의 위험한데, 이 진토가, 아까 세 가지 일하죠? 네. 축수, 그 다음에, 생목? 생목은 안 하죠. 이것은 목에 뿌리만 되고, 얘기했죠? 진토 설화, 생금, 이렇게 하잖아요. 화를 설하고 금을 생한다. 이걸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철철 선생은. 근데 이거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평하긴 그렇게 평해놨어요. 책에. 그래서, 즉, 봉생현이 경금가용이라. 경금을 쓸 수가 있어요. 개수, 즉, 경금지 희신이다. 이렇게 희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용신을 돕는 것이 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힘든 외로이 떠있는 한쪽 뿔 가까이 있는, 물론 이게 수국화를 해서 경금을 보호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식신생제격은 어떨까요? 식신이 강해야만이 재를 생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단 선생식으로 용신을 잡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 억지를 부리시고 계신 거죠. 일단 그래도 금수예요. 왜? 금은 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운에 어떻게 되냐? 을묘갑인. 네? 이때 20대에 금의 절지라. 금절 화생이니 수설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갖고 고고 불관. 외롭고 고통스럽고 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아이고, 오늘따라 또 왜 저렇게. 일교 개축. 한번 개축 북방대운을 만나 음습지지라. 맞죠? 음습지지라. 생금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음습지지라. 금수통굴하니 우둑 사축 또 사축으로다 이걸 또 공금 또한 얻었다.
우득, 사축, 공금한다. 맞죠? 사유축. 네. 공금지 묘라. 아름다운 묘함이 있다. 공금지 묘라. 출에 대득, 제후. 바깥으로 나가서 고향을 떠나는 거죠. 크게 얻었다. 이건 기회제자예요. 기회를 얻었다. 네,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취연, 이거는 말이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러렸죠. 저때 한번 했죠. 취연, 발연, 취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발제 10여만이. 이때 환상가치는 억으로 바꿔도 되죠? 현재 10억 이상 벌었다는 거죠. 양난봉안, 따뜻한 양이 차가운 것을 만나면 양난 봉안하면 배합짐이라. 배합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양난은 차가운 것을 만나야 많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책에 설명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표현도 있으니까요. 이 명조는 진월에 태어난 병화일주로 설기가 되어 약할 것 같지만 천간으로 병화가 하나 더 있고 기지에 인후 화국을 이루면서 연지에 사화가 까지 있어 일주를 도와주니 일주는 강하다. 때문에 증주자는 경금을 용신으로 하고 그 금기운을 설하는 수기를 희시로 하였다. 하지만 역평자 저예요. 견해로는 월지 축토의 지장간에 을계무 중에 계수의 뿌리를 둔 연간의 계수 정제를 용신으로 하고 그 용신을 놓는 금기를 희신으로 정하고 대운을 살펴보면 삼순 대운인 이순 대운인 갑인 대운까지 어렵게 살다가 삼순 대운 개축운부터 수금 대운으로 흐르니 호명이 된 명조다라고 했죠. 아마 이렇게 조조 선생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금을 갖다 먼저 쓰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평진전에서 격은 이건 무슨 격일까요? 식신격이죠? 퍼센트에서. 식신격은 사계신 중에 하나죠. 신묘천문 이 식신격을 논 식신장에서 말하기를 이 식신은 본래 일주를 설계하는데 속하며 그 기능은 정제를 생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식신생제, 이게 정제가 되겠죠. 이건 편제네요. 정제를 생하는 게 좋겠죠 라고 했죠. 그러나 투출되는 것은 필요 없고 재성이 뿌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며 정편이 중촉되어 투출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신강하면서 식신이 왕하고 재성이 투출하면 대귀의 격이 된다. 마치 누구 거냐? 양승상의 조가 그렇다라는 거죠. 양승상의 조가 어떻게 되나? 정미, 계묘, 계해, 계축. 강하네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 목도 강해요. 이거 4.1이나 되니까요. 이 해수 속에 있는 거 있고, 밑도 속에 있는 거 있고. 그럼 목이에요.
목이면 목체 금토형이에요. 그런데 금 없고 토는 있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는 힘들죠? 아, 여기 둘 있네요. 네. 그럼 과연 이걸 토를 쓰느냐? 토화를 써야 되겠네요. 토화를 써야 되겠네요. 그럼 대운에서 이게 양승상 정도 되려면 대운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계묘에 대운이 역대운으로 간단 말씀이에요. 역대운으로 가면 수대운으로 가는데 이 정을 쓰겠는데 이렇게 해서 화토로 갈 것 같은데요. 화용신 같은데요. 그럼 이 화용신 용신의 길이 없잖아요. 식신격은 맞아요. 식신 생재를 하게 되면 이 화는 용신으로 쓰네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화용이네요. 토희라고 할 수 있는데 대운이 안 받쳐주는 데가 이게 참 사각로의 명은 또 그렇다. 어때요? 한번 더 봅시다. 이 사각로 또 식신격인데 각로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인 것 같고 벼슬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집각자에다 노인노자 를 썼으니까 사치 사양할 사자네. 기미 임신 뭐 대운을 보질 않으니까 격만 보니까 참 무자 이거 식신격은 맞네. 경신. 자, 이거 뭐가 강할까요? 금수가 강하네요. 수 3.0 이거 4.0 금보다는 수가 더 강하네요. 왜? 생을 해주니까. 수가 강하면 토, 화로 가있죠. 그러면 이 토를 쓰네요. 식신생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좋네요. 거꾸로 흐르니까. 30. 그렇죠. 토화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화용신, 토의신으로 잡아야죠. 그렇게 된다면, 한 30년은 좋네요. 목대운도 그렇게 뭐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화용신으로 잡으면. 근데 화가 없잖아요. 토가 용신이 되네요. 토가 용신이고 화가 시신이네요. 그러네. 그러면 30년이 좋네요. 네. 근데 목대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목대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사주 자체에서 보면. 약간 이건 식신생객격이에요. 상관을 생각하고 있죠. 식신이. 자, 그럼 다음 궁통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거 계절을 중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3월의 병화일주는 기가 점점 뜨거워진다. 임수를 제1용신으로 하고 혹 토국을 이루었다면 진토니까 하는 소리죠. 간목을 취하여 보필을 대야 된다. 그런데 토국은 안 이루어졌고 임수를 쓰죠. 임수와 간목을 둘 다 투관되면 과갑에 정해짐이 하다.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죠. 이거 목 쓰면 안 되죠. 수는 써도. 네. 정단 선생은 화가 6.1로 잡았어요. 자, 그럼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다음 사주도 따뜻한 사주는 아니에요. 찬 사주예요. 이거는 지금 이 43번은 34번은 따뜻한 사주. 35번은 찬 사주. 또 가네요.
무인 35번 무인 을축 병인 경인 이거야말로 목이 강하죠. 이건 목이 강하니까 금을 용신을 쓰는데 이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의 뿌리를 내려서 목이 강하죠. 여기 을목도 있고 이게 일이 있고 목이 지수법으로 얼마가 되나 한번 볼까요? 좀 다시 해주세요. 목 5.4 극해이죠? 그러면 목재 금형이죠. 이거는 진짜 금수가 아니죠. 이거는 금토용이죠. 용조의 금희신 금용신 토희신 대운이 잘못 흐르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금이 용신으로 보면 이것도 격으로선 상관격이죠. 사기신 중에 하나인데 이따 엎으로는 이따 한번 읽어보고요. 자, 대운을 적어볼까요? 병인 이게 목으로 흐르면 안 되죠. 목이 강한데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단 말이에요. 이때 어떨까요? 용신을 일단 잡아놓고 나면 용신을 쳐다봐야지 딴 걸 쳐다보면 안 돼요. 분명히 정해졌잖아요. 용신은 만약 이게 강해서 그러니까 금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다치면. 그래서 아마 이 사주는 안 좋은 사주로 나올 거예요. 용신 정해졌으니까 용신만 쳐다봐야죠. 딴 데 쳐다보면 안 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병인 이론이 비록 지지르다 우3인 3인을 만났죠. 세 개의 인목을 만났죠. 목이 강해요. 가장 최일 반가운 것은 축토 승곤이라 이 축토가 월령을 잡고 있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 뒤고 이 재성이 경금이죠. 재성이 여기다 고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운주 서북 토금 약 운이 달릴 주자요. 서북 이건 유자죠. 서북적인 토금으로만 맞네요. 서북 토금 토를 희신을 했잖아요. 서북 토금 수금도 아니죠. 서북 토금 그렇죠. 제업 필승 전조 앞에 명제보다 재물과 업이라는 것은 이건 장사를 한다는 뜻이니까 제업 뭐예요? 금세 필승 훨씬 나았을 것이다. 반드시 나았을 것이다. 전조 앞에 명제보다 나았을 것이다. 왜? 대운이 안 따라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서북토금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동남방으로 흐르니까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일로 동남 목화지지라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냐? 조파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법 조파
타진, 깨지고 다 됐다. 안 됐네요. 자. 편력 수성. 이거는 단일행, 두인변이니까 이게 단일되는 거예요.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거치는 거죠. 이것도 또 돌아다니죠. 왜? 이건 알지자가 들어갔으니까. 수성. 여러 성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수성에서 분치부로 돌아다니기를 날달릴 진짜 기회를 만나지 못했어요. 부로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 성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오운에 암해 이게 들어오는 걸 암자로 친다 그랬어요. 암충암해가 이 대운에서 들어와서 화국을 이루는 바람에 인호화 국을 이루는 바람에 어디서 죽었냐? 사후 광동. 고향이 광동이 아니었죠? 여러 성을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죽었다. 어디에서 광동성에서 죽었다 하는 거지. 참 자세히 또 알고 계십니다. 사후 광동. 그리고 일사무성. 하나의 일고. 이런 게 없었다. 없을 문자 약자를 일사무성했다. 막비 무냐라. 자, 이건 막자는 부정이에요. 또 부정했어요. 무냐라. 두 번 부정하면 강한 긍정이 되죠. 운이 아닌 게 없다. 운대로 간다. 막비 운야라. 그렇게 해서 두 번 부정을 해갖고 강한 긍정의 표현을 나타내시는 거죠. 운 아닌 게 없다. 참 안 됐네요. 이 사람은요. 운 아닌 게 없다. 참으로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신다.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이 철전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네. 심해첨의 격국론에 의하면 상관격이다. 그러므로 상관이 있고 재성을 생하는 자는 대체로 상관은 관성에 불리하다. 그러므로 흉함이 된다. 일단 상관은 그렇죠. 상관생제는 즉 상관이 생한 것이 또 생하는 관에 갖추어지면 흉이 반전되어 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롭다. 그런데 상관이 없으면서 상관은 있으면서 재성이 없고 재성이 없고 관성만 나타나면 그냥 쳐버린다는 거죠. 그럼 토의 상관은 이 재성이죠. 토생금 맞잖아요. 금생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관성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사주 자체는 그래도 괜찮고 튼실한데 운이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막비운야라. 운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막비운야라. 이와 같이 격의 조건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은 이에 맞는 치운론을 살펴보면 일주가 강하고 재성이 약하면 재운을 반기고 상관운 역시 마땅하다. 맞잖아요. 금토로 흘러야 된다고 했으니까. 상관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재성도 괜찮고 상관도 괜찮고. 치용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상관역시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해 대운을 살펴보면 역시 대운이 불미하게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중화론과 상신론에 일치하고 대운 역시 일체면 미래의직 가능성의 정확도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제가요, 글을 쓰길, 책에. 12월의 병화는 뭘까요? 양의 기운이 2번 나가는 달이다. 눈도 무섭지 않고. 근데 겉에서 춥죠? 엄청 춥죠? 추월은? 서리 정도는 우습다. 임수를 용시로 하는 것을 반기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임수를, 간목이 둘 다 투가 나면 과가움을 감당한다. 근데 안 좋죠? 임수를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수법은 이미 말씀드렸죠. 목이 5.4예요. 5.4로 나와서 강해요. 그래서 경금을 쓰고 토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토용신 하는 것보다 금용신, 토해이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딱딱 2개씩 한 편에 꼭 2개씩 되네요. 사례명조가. 양승양이 했으니까 내일은 음승음이 하겠죠. 네. 내일도 또 2개네요. 모레도 또 2개.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